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9일 오후 경기 분석 희시균님 추천 방송 감사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다들 어서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K1296님님 하시는 추천 분들은 많은 감사합니다.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휴방을 하더라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참고하실 분 있으시면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세 가지 경기 깔끔하게 한번 분석하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안양 정관장 현대 모비스 경기 먼저 황민준 살펴볼게요. 애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정관장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관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 사실 정관장과 모비스의 싸움에 있어서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모비스가 정관장을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단식예술가님 추천 자, 그 감사합니다. 근거는 사실 이번 시즌 정관장이 수비가 정말 좋은 팀입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이 71실점, 리그 전체 1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2.6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67.2실점까지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압도적인 수비 능력을 기반으로 경기를 이겨나가고 있다. 사실 아반도가 지금 2주짜리 부상을 당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박지훈이라든지 변준영, 박정웅, 뭐 문유영까지 백코트에서의 뎁스, 타이트한 수비, 그 다음에 이제 40분 내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줄 수 있는 이런 체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모비스가 아마 이 앞선을 뚫어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명진, 박무빈, 최강민, 김건아까지 뎁스 자체가 얇은 건 아니거든요. 얇은 건 아닌데 사실 이제 핸들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 정관장의 타이트한 수비에는 조금 고전을 했었던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먼즈나 아니면 이승현 쪽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을 때 승률이 올라가는 팀이거든요. 근데 사실 해먼지가 이제 치고령 이슈로 인해서 컨디션이 100%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승현이가 지난 KCC 전에서 30득점, 60.9%라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었는데, 근데 사실 이 모비스가 볼 투입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박지현, 변준영, 뭐 박정웅, 문유영까지 수비가 좋은 친구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모비스가 이 정관장을 만났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승현이라든지 아니면 해먼즈 쪽으로 볼이 제때제때 투입이 잘 안 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양 팀 다 지금 다운 템포에다가 약간 지공, 템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운영을 가져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언더사이드 경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거 사실 정관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팀 야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팀이거든요. 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지금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야투에 대한 부분들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정관장도 득점에 대한 지원을 높게 잡아주기는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정관장이가 승리는 챙겨갈 것 같은데 사실 압도적인 경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득점 베이스에다가 정관장이 승리 챙겨가는 느낌 정도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정관장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자, OK저축은행이랑 현대캐피탈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점은 양 팀의 지금 화력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나고 있거든요. 옥저가 최근 3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46.38%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현캐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55.22%까지 성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자, 옥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광인이라든지 차지환이라든지 생각보다 성공률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디미거든요. 이번 시즌 디미의 공격 성공률을 보시면은 44%. 그래서 사실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자부의 디미보다 성공률이 높은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막 모마라든지 조이, 뭐 실바 이런 친구들보다도 오히려 지금 성공률이 떨어지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한 화력을 클러치 상황에서의 부족한 화력을 어떤 걸로 메꿔야 되냐면 사실 뭐 리시브라든지 아니면 허슬 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범실에 대한 관리, 약간 다양한 공격 패턴 이런 걸로 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옥저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실이 관리가 안 됩니다. 범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용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허리 통증으로 출전이 안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잘 되고 있던 리시브마저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범실이 늘어나고 있고 리시브도 흔들리고 있고 허슬도 잘 나와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옥저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 딤이라는 약점이 유지가 되면서 강점이 흔들리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옥저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자, 반면에 원정팀 형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손보라든지 항공을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왔고요. 뭐 시너진이라든지 레오, 허수봉, 삼각편대에다가 최근에 또 누가 좋다? 바이르사를 지금 미들브로커 라인에 넣어주면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이런 경기 운영을 가져가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잘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 3경기에서 세팅에 대한 성공률 자체도 52.17, 공격 성공률이 55.22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형캐가 지난 시즌 강점이었는데 최근 주춤했던 지표 뭐가 있죠? 서브에 대한 또 강점이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형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지금 또 옥저가 리시브가 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옥저가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을 보여주기에는 뭐 상성이라든지 최근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에 포커싱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형캐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가 나올 것 같고요.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캐 승,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KOBO 여자부 경기 볼게요. 여자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퍼랑 흥국생명 경기 볼게요. 페퍼, 흥국. 자, 원정팀 흥국이 지난 이제 정관장 전이었죠. 정관장 전에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챙겨왔었고
한국이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 이 공격에 대한 이 지표가 정말 좋거든요. 최근 3경기 기준 공격 성공률이 소리가님님 추천 44.72%. 감사합니다. 당장의 페퍼랑 비교해 봐도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구간인데 최근에 레베카가 되게 좋아요. 레베카의 경기력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뭐 김다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다연, 뭐 피치 조금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여주면서 성공률이 동반이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홈팀 페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이라는 S급 용병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뭐 박정아라든지 박은서라든지 이런 반대쪽 날개가 뭐 리시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격에 대한 성공률이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매 경기를 조금 어렵게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수비수의 이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고에린 같은 선수도 지금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페퍼가. 결국은 지금 페퍼는 이 조이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다연이라든지 피치라든지 브로콜라인에 대한 밸류는 또 높은 팀이다 보니까 조이 위주로 풀어가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이 어느 정도 블로킹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해 보면은 사실 흥국생명이 최근에 좋았던 공격 화력에서의 강점을 유지해 주면서 페퍼 같은 경우에 사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경기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흥국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저의 방송을 좀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역배나 아니면 플러스 핸디캡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조금 잘 봐주는 편인데 오늘 사실 그렇게 볼만한 경기들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다들 참고하시고 특히나 유튜브 형님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분석 멘트는 마무리 짓도록 할 테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저녁 때 NBA 해설의 추천 분석으로 다시 감사합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